남편과 저는 입사 동기로 동기 모임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의 연애 끝에 가진 돈은 없었지만 남편은 500만 원, 저는 1,500만 원을 보태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체 예물 예단 없이 결혼하기로 하였지만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예단비를 요구하셔서 300만 원을 마련하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월 2, 3회 외박을 하였고 자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오늘도 안 들어오나. 저는 다음날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고,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니 알 수 없는 아파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당신 이거 뭐야? 이 아파트는 누구 집인데? 바람 피우는 거야? 남편은 절대 바람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아니야, 바람은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뭔데? 계속해서 추궁한 끝에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도박했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 도박 끊을 거야. 정말이야. 한 번만 믿어줘. 그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정말 미안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음주운전까지 하여 벌금 및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남편이 대출로 인해 생활비는 항상 부족하였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만 쓴 뒤 바로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골프 모임을 핑계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또 어디 가는데? 골프 모임.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아이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남편의 골프 모임은 1박 2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서 남편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맡기고 차량의 위치로 가보았습니다. 해당 위치로 가보니 그곳은 골프장이 아닌 한 유원지였고, 차량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남편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저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방금 다 간 거야. 오해야. 저는 그냥 지인이에요. 그럼 전 이만.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고 여자는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김미미라는 여자와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김미미? 그때 그 여자인가? 전화를 걸어보니 김미미라는 여자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유흥업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은 김미미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무단외박을 시작하였고, 별거를 하자고 하며 본인이 따로 지낼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나갈 테니까 보증금 입금해라. 뭘 잘했다고 나가. 별거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었고, 결국 보증금을 남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별거 한 달 뒤 갑자기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내가 점집을 갔는데 말이야. 너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더라? 뭐? 제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증거가 있지. 그래 놓고 나보고 바람이라고 의심해? 다 찾아가서 죽일까 보다. 도대체 무슨 소리고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네가 좋아요 누른 이 남자들 뭐냐? 이게 바람이지 뭐야?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제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후에 남편이 더 찾아오지는 않았나요? 찾아왔어요. 와서는 이혼만이 답이라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이혼하지 말자고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외도를 인정하는 거냐며 더 때렸어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를 않나.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폭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남편분이 이혼 소장을 보낸 거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을 내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 팀장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래요. 헐, 대박.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저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남편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김미미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유흥과 도박을 즐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된 지금 집에서 아이들과 그대로 거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어머니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님은 명의 신탁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돈으로 구입하였고 명의만 원고 명의로 하였을 각종 취등록세 및 보유세 등 일체의 돈을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 원피고의 재산입니다. 판결 선고 당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친권 양육권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는 양육비로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다. 판사님은 원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 분할을 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인정 못해. 항소할 거야. 저는 항소를 원하지 않았지만 기왕 남편이 항소를 하였으니 저도 부대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었을 때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법무법인 유화의 도움으로 남편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여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무리한 항소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련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